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청약시장의 대변화를 이끌 정책 변화 두 가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어떤 제도가 변경될 예정이고 왜 중요한 변화가 있는지 체크를 드려보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인생 바꾸시기 바랍니다. 먼저 변경될 제도부터 소개를 드릴게요. 바로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없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거주 의무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공공택지는 최대 5년, 민간택지는 3년까지 적용을 받죠. 자, 그런데 이 거주 의무가 무서운 이유는요, 최초 입주 시기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고 나서 언론들이 전월세 금지법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2월 19일부터 시행됐거든요. 자, 이 전월세 금지법 때문에 전세 매물이 더 부족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왔죠. 그런데 좀 이해가 되세요? 자, 왜냐면은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가 입주 시기가 돼서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럼 나는 분명히 전세로 거주하고 있겠죠. 그 아파트로 이주하는데 전세가 줄어든다? 왜? 내가 기존에 있던 거주하는 주택에서 전세가 새로 생기잖아.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요즘은 언론들이 그렇다면 그런 겁니다. 자, 현재 국토부에서 8월 전세 대란을 앞두고 전세 대책을 마련 중이에요. 왜냐면 이제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 임차인들의 만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4년치 전세금을 한꺼번에 올려줘야 되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뭘 만들려고 하는데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는 전세 대출 보증 한도, 지금 5억까지 되어 있는 거를 확대하는 부분. 두 번째가 분양가 상한제 주택 의무 거주 완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온 내용은요, 실거주 의무 규제 자체는 일단 유지를 시킨대요. 자, 그런데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부분은 삭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언제부터 거주 의무를 채워야 되나, 이게 굉장히 궁금하시잖아요. 그냥 매도 전까지 채우기만 하면 되는 건가? 그래서 한번 주택법 시행령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제60조 2를 보시면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 등의 입주자 거주 의무 기간 등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경우, 이 경우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는 기간은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는 부분이죠. 근데 이것을 삭제해버리면은 거주는 준공 이후 여유될 때 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이것도 버티면요, 없어질 가능성도 있고 소급 적용도 될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신용대출이란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를 연봉 2배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신용대출 연봉 한도 부분은요, 고승범 금융위원장 취임과 동시에 시작됐죠. 그래서 2021년 8월부터 정확하게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눈에 띄게 뚝 감소한 부분이었죠. 왜 이 규제는 풀어주는 것일까요? 최근에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거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택담보대출은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신용대출만 4개월 넘게 조 단위로 감소한 중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작년 7월까지만 해도 신용대출만 월별로 3조 원씩 증가했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조 단위 규모로 감소하기 때문에 이 규제 풀어줘도 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가 금융권에서 얘기가 나왔고 실제 검토 단계라고 하네요. 자, 일단은 신용대출 금리가 너무 치솟아서 수요가 좀 적을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용대출 금리 4% 정도 올라간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높은 금리 갖고 위험한 자산에 투자한 사람이 지금 있을까? 없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금융당국도 이런 변화된 여건에 맞춰서 규제를 푸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요, 지금 이게 신용대출을 고액으로 해줘버리면 이 사람들이 LTV 부족한 대출 한도로 신용대출을 메꾸려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지금 주택 구입을 위해 고액 신용대출을 받지 않을 거란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지금 규제 지역의 신용대출 총액 1억 초과 시 해당 차주가 1년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해당 신용대출이 회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는 DSR 규제 때문에, 갭 투자자는 이 규제 때문에 못 살 것이다. 그래서 신용대출 한도를 늘려준다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제도 변화가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곳은 어딜까요? 바로 청약시장입니다. 투자 목적의 청약자 유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다시 커졌다는 거죠.
자, 실거주 의무는 왜 생겼을까요? 언론들이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그렇게 싫어했는데, 자, 일반적으로 분양가는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해요. 자,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다 보니까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 조건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특히 자금이 부족한 사람이 투자 목적으로 청약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아파트는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구성되는데, 이 계약금 20%는 연봉을 넘는 신용대출로 확보를 하고, 중도금 대출은 중도금 대출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잔금은 전세보증금을 통해서 확보를 하는데, 자, 웬만한 공공택지 전세보증금이 분양가 수준까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잔금 시점에 전세보증금 받아서 자기 투자 원금 다 회수하고 거의 분양가 대비 2배 가까운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더라. 그래서 청약 시장에 내가 실제 거주할 생각은 없었는데 투자 목적으로 청약 넣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다는 부분이죠. 근데 최근 청약 시장에서 이런 투자 수요가 사라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 계약금 20% 마련할 때 크게 역할하는 신용대출 부분이 연봉 이내로 묶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투기과열지구는 2회차 잔압을 해야 되니까 계약금과 중도금 포함해서 40% 현금이 필요하네. 그래서 자금 부족한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뭐 예전에는 뭐 중도금 미납해다 뭐 이렇게 해도 뭐 건설사가 봐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얄짤 없어요. 마지막으로 잔금 시점에 실거주 의무가 부족하다 보니까 실제 거주한 사람만 청약하게 바뀌게 됐는데, 지금 보시면요, 신용대출 연봉 이내 이거 풀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최초 이제 실수요자의 LTV 규제 80%가 적용되잖아요. 그럼 투기과열지구라도 특정 가격 이하 때는요, 잔압분이 없어지고 모두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도 풀렸어요. 마지막으로 최초 입주 시 실거주 의무도 풀리게 된다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청약시장에 이런 투자 수요가 다시 부활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겁니다. 현재도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당연하죠. 허구의 고분양가 심사 기준은 거의 시세의 100% 다 반영해주고 있고,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짠듯이 전부 다 미루고 있으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공공주택에만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 청약 경쟁률을 더 높이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게다가 이번에 추첨제 확대 방안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모두가 균등한 기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청약 경쟁률이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추첨제가 들어가는 건 그냥 한마디로 로또 추첨제로 돼버리거든요. 솔직히 오랜 기간 가점을 준비하는 공공택지 청약 수요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회가 더욱더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사 전략 등의 방안을 공부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분명히 앞으로 공급이 많긴 한데요. 그 공급 많은 것 중에서 알짜 특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도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긴축 상황에서도 존재하는 로또 분양 저희가 공급 정보부터 당첨 꿀팁까지 청약 가프에 모두 총정리해 두었습니다. 청약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상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